결국 놓친 건가? 올해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은 김다미의 데뷔작이자 지금까지 한국에 없었던 화려한 액션씬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작품. 이거 진짜인가? 또 보자 우리. 한국형 히어로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마녀가 개봉 3년 만인 2021년 초편의 개봉을 예고했습니다. 애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한국 영화에서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액션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마녀,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네. 하나이의 뒤를 쫓고 있는 의문의 무리.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이의 행방을 놓치고 마는데요. 결국 놓친 건가? 그들의 정체는 세계적인 뇌의학자 닥터 백과 정부 요원인 미스터 최입니다. 본사에는 그냥 다 처리된 걸로 보고 올려요. 알잖아. 사고로 자식과 손주를 잃은 재미교포 건축가 구선생.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과 함께 충남 홍성으로 내려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소에게 여물을 주던 그에게 저 멀리 쓰러져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아이는 큰 상처는 없지만 기억을 잃어버렸죠. 기억이 올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네. 자기 나이도 모르고. 구선생의 부인은 아이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10년) 후 아이는 별탈 없이 잘 자라 이제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구선생과 부인은 그녀를 입양해 자식처럼 돌보았죠. 어릴 적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는 자유인이란 이름을 받고 구선생 내외를 부모로 알고 자랐는데요. 아빠를 도와 농장 일을 하는가 하면 알츠하이머가 발병한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착한 딸아이입니다. 오늘 또 왜 밥 안 드셔? 내가 좀 전에 아침을 먹었대지 뭐니? 아니 내가 요즘 한번 깜빡깜빡해도 밥 먹을 것까지 있겠어? 아버지가 깜빡하셨나 보네. 그치? 영감 치매가 오나. 그러나 그녀는 이따금 알 수 없는 두통을 느끼곤 하죠. 다음날 너 또 어제 트럭 먹었다며? 자유는 친구인 명희와 함께 등굣길에 나섰는데, 명희는 속가 폭락으로 돈이 필요한 자윤에게 대국민 오디션 스타 탄생에 출연할 것을 제안하죠. 인터뷰 시작할게요. 그렇게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자유는 최고점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구선생과 부인은 자윤의 오디션 방송을 함께 시청합니다. 되게 너무 좋고요. 혹시 개인기 같은 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마술 같은 건데. 한번 해봐요. 궁금한데. 방송을 본 그들은 무언가 걱정스러운 눈치입니다. 괜찮아. 엄마는 나 저기 상금만 타면 더 이상 나갈 일도 없어, 엄마. 세상 사람들은 시당 다른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고. 에이 할망구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또. 아유. 며칠 후 자윤과 명희는 갑작스럽게 잡힌 생방송으로 급하게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이 씨의 적절한 매우 상태. 난 진짜 앞만 봐도 센스가 짱인 것 같아. 예년아. 그들에게 한 잘생긴 남자가 말을 거는데요.
그 남자는 자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와, 돌아버리겠다. 우리 아세요? 알지. 그냥 연다물론지 좀 잘생긴 오빠 만나봐요냐? 난 모르는데? 그 이름이 다 생겼어. 구자윤이라. 그러다 갑자기 자연을 공격하는데 이거 진짠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요? 또 보자 우리. 이거 좀 발라 이년아. 뭐 구자윤? 네 구자연 맞아요. 다행히 방송국에 무사히 도착한 자연은 생방송 무대에 오르고 그런 자연의 방송을 보고 있는 두 사람. 맞네. 천천히 자세히 보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생방송 무대를 마친 자연에게 다시 두통이 찾아옵니다. 사실 자연은 친부모를 찾아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두세 달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기억이 없는 자연이 친부모를 찾기란 불가능했죠. 나 여기 있어. 어디? 나갈게. 야 괜찮냐 진짜? 아 괜찮다니까. 뭐 하루 이틀. 집으로 돌아가는 자연과 명희에게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접근합니다. 맞죠. 아, 그런 거라면 일단 저하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잠깐이면 돼. 그들은 강제적으로 자연을 납치하려 하는데 혼란을 틈타 도망치는 자연과 명희. 그들은 무사히 홍성에 도착했지만 오빠한테 태워달라 그럴까? 아빠. 우리? 기차에서 자연을 공격했던 남자가 자연 앞에 다시 나타나고 혹시 그건가? 어? 어찌됐건 집에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야. You wouldn't be so strange if they just died. 자유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가는데 왔어. 들어와 얼른. 왜 불을 다 꺼놓고 있어?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고 원장. 그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전공학 박사인데요. 집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건 싸늘한 시체가 된 가족들입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나타난 젊은 남녀. 같이 가자 그랬대 말 듣지. 그럼 나만 죽이면 될 거 아닌가? 뭐랄 갔어 뭘. 굿바이.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기공자. 그는 기차에서 자연을 공격했던 남자인데요. 그는 초능력을 사용해 고 원장의 보디가드를 처치해버립니다. 사실 이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가에서 유전자와 뇌세포 조작을 통해 탄생시킨 초능력자들입니다. 잇따른 연구원들의 죽음으로 위기를 느낀 정부 고위층은 자윤을 먼저 확보할 것을 미스터 최에게 명령하는데 가서 네 맘대로 하고 대신 가져만 와. 죽이고 자윤의 집에서 자던 명희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고 그때 한 무리의 괴한들이 자윤의 집에 침입합니다. 인기척에 놀란 자윤이 서둘러 밖으로 나오지만 명희는 이미 그들에게 잡혀있는 상태였죠. 이들 역시 자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얘기하는데요. 자윤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손에 죽을 뻔했는데 내 너 몰라볼까? 그 순간 갑자기 폭주를 시작하는 자윤. 내가 아니랬지. 그렇습니다. 자윤 또한 유전자와 뇌세포 조작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죠. How is it?
Your memories all coming back? 누구야 너? 이거 네가 그랬는데 너 진짜 기억 안 나? 하지만 아무런 기억이 없는 자유는 결국 그들을 따라 나서고 죄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자연아. 우리 엄마 아빠 좀 부탁해. 그곳에선 닥터 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왔어 아가씨. 정말 이쁘게 잘 컸네. 기억이 없다 그랬지? 하긴 그날 일이 좀 참혹했어야지.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날이라뇨? 그리곤 자연에게 모든 걸 기억나게 해주겠다며 주사를 놓는데요. 서서히 떠오르는 기억들. 이제 뭔가 좀 떠오르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실 자유는 뇌세포 조작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가장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주도하던 제약회사와 정부는 아이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아이들을 폐기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자유는 탈출을 단행한 것이었죠. 다행히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뇌세포 조작의 부작용으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인데요. 닥터 백은 자연에게 부작용을 해결해줄 약물을 주사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는데 죽이지. 하지만 효과는 한 달 정도야. 내 선물 마음에 드니? 영화 마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액션씬과 어색하지 않은 CG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배경 설정과 너무나도 지루한 스토리 전개 속도는 보는 이들을 지치게 하는데요. 영화의 완성도만 본다면 많이 부족한 작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점을 후반 마지막 20분의 호쾌한 액션씬으로 무마했을 정도로 시각적인 재미는 압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배우 김다미를 발굴한 점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스토리보다 화려한 액션씬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가벼운 킬링타임 영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며 지금까지 이시네마였습니다.